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를 보이며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연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을 날씨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큰 일교차와 짙은 안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지금 곳곳에는 가시거리가 200m도 못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주 23도, 포항과 영덕 21도, 울진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도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1.5m까지 일면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고요. 본격 겨울을 알리는 절기 상강인 금요일에는 기온이 5도 정도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진보당 포항시 위원회는 어제 보도 자료를 내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증설 사업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업체의 꼼수에 포항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화답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권을 기업의 이익과 바꾸려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이처 ENT는 증설 시도를 멈추고 사후 안정화 방안을 시민에게 제시할 것과 앞으로 환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시민 공론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포항시 의회 본회의에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직권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논란 끝에 지난달 상임위에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이 다시 직권 상정되자 적지 않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달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안이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권경호 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동의안은 김철수, 조영원 등 국민의힘 의원 17명과 허남도, 주해남 등 더불어민주당 4명 등 2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권경옥 의원은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고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민자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한 어떤 검증 없이는 이 검증을 저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미뤄졌는 걸 이번에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대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을 다수 의원들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에 가결하는 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고 사실상 의회 상임위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상 의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생략하고 처리하려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 향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민자사업안은 사업자에게는 확실한 이익을 보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과중한 요금 인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배타적 운영 구조는 시민들의 하수 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지룡 의원과 박경렬 의원은 포항시의회가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혈세 낭비 사업을 앞장서서 통과해줘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이지 포항시 행정의 대변자는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의회가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형식화시키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다시 포항시의 집행부 의도대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반의회적인 하나의 행태이고 이율배반적인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하는
2시간여 끝에 포항 하수처리장 민자 사업안은 재적의원 30명 가운데 21명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가 미래형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영일반의 해안선과 산림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정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국가정원 조성에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 도비 1억 원을 확보해 국가정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6개 부서 12명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 그룹을 꾸려 순천만 국가정원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의 지리적 특징을 고려한 특색 있는 국가정원을 조성해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경북에서도 어제부터 대면 수업이 확대됐습니다. 학생 3명 중 2명은 매일 등교로 전환됐고 학생 수가 많아 등교 인원이 계속 제한되는 과대 학교도 초등학교 1, 2학년만큼은 매일 등교가 권장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 모처럼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전교생의 2분의 1로 묶였던 등교 인원수 제한이 이번 주부터 풀린 겁니다. 3월 입학 직후부터 원격 수업과 격주 등교를 이어갔던 초등학교 1학년들은 입학 7개월 만에 처음 한자리에서 반 친구 전체의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제한점이 많았죠. 오늘 같은 날은 학부형이나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가 정말로 학수고대하던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기쁘게 한량없습니다. 그러나 학급수가 25개 이상인 초등학교 등 이른바 과대학교는 여전히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2로 제한됩니다. 다만 이 학교들도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가 권장됐습니다. 원격 수업의 효과가 낮은 저학년에서 기초학습 부진이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입시를 앞둔 중3과 고3도 매일 등교 대상에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경북 지역 학생 3명 가운데 2명은 매일 학교를 나가게 됩니다. 학교 수로는 초등학교가 전체의 88%, 고등학교도 85%가 해당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방과 후 수업도 일부 정상화됩니다. 학교의 방역 부담은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급식 시간을 학년별로 더 촘촘하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등하교 시간과 쉬는 시간도 가급적 덜 겹치도록 조정할 것을 각 학교에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의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43.3%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 아래일 뿐만 아니라 가장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경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경상북도에는 처리되지 못한 불법 투기 폐기물 7만 1,047톤이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등 9개 시군에 22개소에 남아있으며 이 중 12개소가 처리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불법 폐기물 처리 대응에 지자체,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경북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해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한중 학술대회가 어제 경주 옥산 서원에서 열렸습니다. 옥산 서원을 중심으로 본 회제의 위상과 한중 교류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표지석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경주의 한 공업고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준서 군의 안타까운 죽음 몇 달 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어제 열린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기능반 학생의 메달에 따라 교사들이 수천만 원씩 포상금을 받고 실적 가산점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메달 입상이 학교와 교사의 성과로 이어지는 잘못된 구조가 학생들을 가혹한 훈련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기능 경기 대회를 앞두고 숨진 고 이준서 군. 죽기 며칠 전에도 관둔다고 해서 집으로 도망온 상태였고요. 그 메달 대회라는 게 뭐라고 애들을 그렇게 몰아붙였나.
이후 교육계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의 과도한 성과 경쟁이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기능대회는 메달 경쟁에 아이들을 내모는 대회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육과 전혀 무관합니다. 단순하게 기능을 연마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번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군이 다녔던 경주 A09 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들의 포상 내역에 따르면 학생이 메달을 받으면 교사에게 상금이 주어졌는데 3년간 받은 돈이 많게는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금뿐만이 아닙니다. 대회 규모에 따라 또 메달 색깔에 따라 0.5점에서 1.5점까지 교사에게 실적 가산점이 부과됐고 표창과 해외 연수, 학교에는 우수기관 표창과 포상금 등의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교사와 학교의 성과를 이어주는 구조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가혹한 훈련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북 지역 기능반 학생들이 대회 준비 기간 동안 훈련한 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심지어 A09에서는 하루 11시간 넘게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해도 교육당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고 관리감독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교육부와 교육청이 비위가 드러난 교장에 대해서 견책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과도한 경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의원은 기능반이 운영되는 전국 250개 학교의 교육 실태를 긴급 점검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능대회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오천읍 일대 하수 관로를 오는 2024년 5월까지 정비합니다. 시는 491억 원을 투입해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관로를 새로 설치하고 분뇨를 오수관로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로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개인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수질 개선은 물론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경주시가 자체 실시한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시민의 77.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은 7.9%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인허가 민원을 제외한 법정 민원 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접수 민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이용 시민 9,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조사를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개선 사항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가 경상북도와 돈을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국비 매칭 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 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무산되고 계속 사업은 미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구미시 원평동의 8층 건물. 구미시는 이 건물을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로 만들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매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110억 원, 국비 48억 원에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각각 31억 원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매매 협상은 무산됐고 구미시는 최근 사업을 포기한다는 신청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건물주는 구미시가 처음 협상 단계에서 언급한 매매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감정 가격을 제시했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당초 협의한 거하고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10개월 동안 새도 못 넣고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가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조상으로 당시 시세나 이런 얘기는 있었을 수 있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구미 공단이 직격탄을 받았거든요. 올 초에 이제 그 건물주께서 기대하셨던 금액하고 실제 지금 현 시세로 간편이 나온 금액하고 이게 차가 컸던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래 구미시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거나 진행이 중단된 국비 매칭 사업은 현재까지 52건에 사업비 규모는 3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좀 많고요. 그죠? 원래는 지방세 수입이 작년 대비 올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추경이 이제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최대한 추경에 이제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국비 매칭 사업이 참여 기관인 구미시의 재원 확보 역량 부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어렵게 확보하는 국비를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몬입니다. 교육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제6회 세계인문학 포럼이 다음 달 19일부터 4일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어울림 인문학 공존과 상생을 위한 노력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해외 21개국 석학들의 온라인 강연과 국내 학자 100여 명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육부 공모를 통해 행사를 유치한 경주시는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평해읍 학곡천 정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사업 대상은 소교량 한 곳과 하천 800여 미터, 보축 1km이며 울진군은 34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하천 정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울진군 평해읍 학곡 1위에서 남대천까지 이어지는 학곡천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범람 피해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연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을 날씨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큰 일교차와 짙은 안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지금 곳곳에는 가시거리가 200m도 못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주 23도, 포항과 영덕 21도, 울진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도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1.5m까지 일면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고요. 본격 겨울을 알리는 절기 상강인 금요일에는 기온이 5도 정도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